볼까? 벌써 막타이지네. 자, 우리 방금 전에 쭉 읽어가면서 했고, 이제 모평균과 표본평균. 1번, 모평균, 모분산, 모표준편차라는 말이 있어. 모평균은 모집단의 평균. 자, 얘를 M으로 많이 씁니다. 자, 모분산, 모집단의 분산. 얘는 또 시그마 제곱이라는 값으로 많이 쓰고. 자, 모표준편차. 얘는 시그마란 유니셀 값으로 많이 씁니다. 자,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모집단을 따르는 확률 변수를 그냥 대문자 x로 많이 써. 자, 그럼 이제 요거 중요해, 이제. 표본 평균이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이 표본 평균의 기호는 x바예요. x바라고 읽으면 돼. 자, 우리가 크기가 n인 표본을 추출할 거야. 모집단의 자료의 개수는 몇 개인지 몰라. 아무튼 많아. 모집단의 자료들은. 거기서 n개의 표본을 추출했어. 그 각각의 표본들, 값들, 자료들을 x1, x2, xn, n개의 표본을 추출했어. 이 n개의 표본들의 평균을 구하는 거야, 그냥. 그럼 뭐해? 다 더해. 그걸 n으로 나눠. 이게 바로 표본 평균의 의미야. 자, 그리고 표본 분산이라는 내용이 있어. 근데 표본 분산은 문제 잘 안 나와. 거의 안 나와. 그래도 알고는 있어야 돼. 우리 표본 분산의 기호는 대문자 S제곱으로 많이 쓰는데, 야, 우리 분산 어떻게 구해? 편차 제곱의 평균이지. 표본들만의 평균은 X바지. 우리 편차는 뭐였어? 별량, 자료에서 평균을 빼는 게 뭐가 돼? 편차야. 이 편차 제곱들을 해, 이렇게. 그럼 뒤에 두 번째는 X2라는 별량에서 평균을 빼. 표본들의 평균이니까 표본 평균을 빼는 거지. 제곱해. 마지막까지 n번째 표본에서, 즉 자료에서 평균을 빼고 제곱해. 편차 제곱들을 다 더해. 그런 다음에 이 총 개수 몇 개야? 그런데 n페이지를 갖다 n이라고. 왜? 이게 더 가깝대. 뭐해? 실제 모분산에서 가깝대. 이렇게. 통계라는 거 생각해봐. 하다 보니까 만들어진 규칙이거든. 막 통계를 내본 거야, 막. 그랬더니 n으로 나누는 것보다 n-1로 나누니까 뭐야? 이 모분선은 좀 더 가까워지더라, 이거야, 값이. 그래서 자,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있지. 뭐야? S야 그냥 일단 루트 씌우는. 자, 이 S는 뭐가 돼? 분산에 루트 씌웠다 이런 말이지. 그런데 다시 이 표본 평균이 문제에 나오지. 얘 두 개는 문제 안 나와. 근데 모르지 뭐 학교 시험. 수능에는 나온 적 없어. 개념은 교육과정에 실려 있는데 얘는 문제가 내지 않는다. 자, 거기 설명 보면은 뚜루뚜루뚜루 있어. 자, 다시 요 n이 아니라 n-1로 나누는 거는 이 모분산과의 오차를 줄이기 위함인데, 선생님 그러면 왜 n-2도 아니고 n-1이니까? 아니, 이게 가깝다는 거야. 특히 n보다는. 자, 이제 우리 이 표본 평균 x바가 있는데 이거에 평균, 자, 표본 평균 x바가 있어. 이거 여기에는 없지만 이거 이비제프를 하나 만들어 줄게. 이렇게. 자, 모집단의 확률 변수가 x라고 하고, 이 x값 두 개 더해서 나누기 2. 그러면 2, 4, 6. 그래. 자, 이 x값이 2, 4, 6이라고 이렇게 하게. 그러면 이거에 표를 하나 그릴 수 있는데, 모집단의 확률 변수 x지, 이때 확률 변수는 2가 될 수도 있고
4가 될 수도 있고 6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이야. 이때 확률은 다 3분의 1씩이야. 그러니까 2, 4, 6 숫자가 하나 있다? 아니면 2, 4, 6이 써져 있는 카드가 3장 있다. 거기서 하나 뽑을 때 뭐 이렇게 생각하면 돼. 3분의 1씩 이렇게 확률을 갖고 있고 확률 분포표를 모집단의 확률 변수 x에 대한 확률 분포표를 이렇게 그릴 수 있어. 여기서 크기가 2인 표본을 추출할 거예요. 여기서 추출은 다 2인 추출입니다. 그리고 부분 추출이야 기본적으로. 두 개 꺼내는데 하나 꺼내서 확인, 다시 넣고 또 하나 꺼내서 확인. 이거 생각하면 돼. 자, 그때 그 표본을 x1, x2라고 해보자. 그럼 여기서 얘도 표를 하나 그릴 수 있는데 자, 이쪽은 x1, 이쪽은 x2라고 할게. 첫 번째 뽑을 수 있는 건 2, 4, 6 뽑을 수 있고 두 번째도 2, 4, 6 뽑을 수 있잖아. 자, 우리 여기다가는 표본 평균의 값을 한번 써볼 거야. 자, 다시 표본 평균 x반은 여기선 크기가 2개야. 얘가 바로 표본 평균 구하는 공식이지. 자, 2개 더한 다음에 나누기 2. 2개 이렇게 더한 다음에 나누기 2. 이렇게 돼. 그러면 이 표본 평균 x바도 여러 개의 값을 갖잖아. 자, x바가 가질 수 있는 게 얼마? 2, 3, 4, 5, 6이 되고 x바라는 표본 평균이 2일 때의 확률은 뭐야? 9분의 1이 되겠네. 9개 중에 하나 있잖아. 3은 9분의 2가 되겠네. 4는 9분의 3이 되고 5는 9분의 2가 되고 6은 9분의 1이야. 여기서 확률 다 더해도 1이야. 그치? 자, 여기 뭘 강조하고 싶냐면 이 표본 평균도 일종의 확률 변수처럼 여러 가지 값을 가질 수 있다. 이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표본 평균 x바를 가지고 여기서 평균 구할 수 있잖아. 어떻게? 곱해 더해. 구할 수 있지? 얘가 n값이라고 할게. 실제 숫자는 구하기 귀찮으면 안 구할 거고. 자, 여기서 분산도 구할 수 있지. 제곱해서 곱하고 제곱해서 곱하고 제곱해서 곱하고 제곱해서 곱하고 제곱해서 곱한 다음에 다 더해. 그리고 평균의 제곱을 빼. 그럼 여기 시그마 제곱이라는 값이 있다고 쳐. 그러면 여기 뭐야? 표준 편차, 여기 x바야. x가 아니라 표준 편차, x바의 표준 편차,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도 여기다 루트 씌우니까 시그마 값이 될 거야. 그런데 이렇게 x바, 즉 표본 평균의 확률 분포를 표를 그리고 다 구하려고 봤더니 귀찮아. 그래서 3번 같은 게 또 튀어나왔어. 자, 우리는 뭘 구할 거냐면 x바의 평균, 표본 평균 그냥 x바라고 부르는 거야. x바의 분산, x바의 표준 편차를 구할 건데 x의 평균과 즉 모집단의 평균 n과 x바의 평균은 같아져. 자, 만약에 여기서 평균 구해줘. 자, 뭐야? 곱해 더해잖아. 그래서 여기서 x의 평균, 모집단의 평균, 뭐 평균이지? 곱해서 더하면 3분의 2 더하기 4 더하기 6이 돼서 10이니까 얼마? 4가 될 거야. 그치? 그런데 여기서 평균 구해도 얘 4는 나온다니까. 한번 해볼까? 얘만 다 9가 되고 곱하니까 2, 곱하니까 6, 곱하니까 12, 곱하니까 10, 곱하니까 얼마? 이렇게 되겠네. 자, 이거 더하면 8, 20, 그 다음에 얼마야? 36. 약분되니까 얼마? 4, 똑같죠. 표본 평균의 평균이나 모평균이나 같아. 그리고 얘는 조금 잘못 썼다. 이거 n으로 나눠야 돼. 그리고 얘는 루트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얘 루트 씌워놓으면 이거 공식 그냥 먼저 써버린 거야. 이렇게 되거든. 뭐냐?
얘 n은 표본의 개수야. 표본의 크기. 자, 다시 여기서도 분산 구할 수 있잖아. 제곱해서 곱하고 제곱해서 곱하고 제곱해서 곱한 다음에 다 더한 다음에 얘 제곱을 빼버리면 분산 나오지? 근데 x바의 분산은 모분산에다가 표본의 크기를 나눠주면 돼. 똑같은 값이 나와. 자, 그럼 두 번째는 실제 해봤더니 누구야? x바의 분산은 모분산에다가 표본의 크기 n으로 나눠준다. 모분산이 뭐였어? 시그마 제곱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다 루트 씌우면 표준 편차잖아. 즉, 이제 x바의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에서 루트 씌워요. 루트 n 시그마를 그리는 거죠. 해봤더니 이런 공식이 유도가 되더라. 이런 거예요. 자, 이제 이그젠플 61번에는 시험에 따로 이 정도 문제가 잘 나옵니다. 야, 우리 이제 이 특강도 다음 주 한 주밖에 안 남았어. 금방 지나가잖아. 잘 버텼다는 소리야. 처음에는 하기 싫고 사실 아이고 겨울에 하면 되지. 아니 근데 겨울방학 때는 무조건 투도해야 되잖아. 그 양 많아 그거 어떻게 무조건 투는 무조건 원보다 안에 있는 내용이 두께는 거의 비슷한데 한 1.5배 많아 새로운 게. 그것도 이제 언제 할 거야? 그때는 그거 두 개 다 그거 할 수 있나? 자, 이것도 있네. 1, 2, 3의 숫자가 하나씩 적힌 3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대. 이렇게 1, 2, 3에 하나씩 적혀있는 3개의 공, 얘가 모집단이야. 이 모집단의 확률 변수를 x라고 하죠. 자, 두 개의 공을 이미 추출할 때라고 얘기를 했어. 그럼 아까처럼 얘도 이 모집단 확률 변수에 의한 확률 분포 표를 그릴 수 있다니까. x가 1일 때, x가 2일 때, x가 3일 때야. 그때 확률은 각각 3분의 1씩 갖는 거야, 그냥.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뽑는다고 해서 두 개 공을 추출할 거야. 복원 추출. 근데 복원 추출이란 말이 없어도 기본적으로는 다 복원 추출입니다. 이미 추출과 복원 추출이야. 자, x 바가 있는데 두 개 추출하면 이걸로 만든 평균 x 바가 있을 거 아니야. 이 x 바가 얼마일 확률을 구하라? 2분의 5일 확률을 구하라. 그러면 얘는 이렇게 푸는 겁니다. 표를 그려도 돼. x바에 대한 표를 그려도 되는데 x바는 어떻게 돼? 두 개 뽑아. x1 더하기 x2 이렇게 돼. 얘가 얼마가 되고 싶은 거야? 얘가 2분의 5가 되고 싶어. 그러면 x1 더하기 x2는 뭐가 돼? 5가 되면 되지. 그치? 자, 이거 소수성 만들어봐. x1, x2 5가 되려면 2, 3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 첫 번째 게 3이고 두 번째 게 이거 다른 거야. 왜? 첫 번째 뽑고 두 번째 뽑는 거잖아. 뽑는 순서가 고려돼 있어. 대신 다시 넣을 뿐이야. 첫 번째 2번 뽑고 두 번째 3번 뽑는 거랑 첫 번째 3번 뽑고 두 번째 2번 뽑는 건 다른 케이스가 되는 거야. 그러면 얘의 확률 구하는 거야. x가 2, 첫 번째 2 뽑고 두 번째 얼마 뽑을 확률? 3 뽑을 확률이야. 자, 2 뽑을 확률은 뭐가 돼? 잠시만. 여기 미쳤어. 두 가지. 그러면 전체 경우는 어떻게 될까? 우리 확률 구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특정 사건의 경우의 수는 두 가지라고. 자, 그럼 x바가 2분의 5가 될 확률은 3개 중에서 2개 뽑을 건데 하나씩 2개야. 다시 복원시키는 거고 첫 번째 몇 가지 경우? 3가지 경우. 1, 2, 3번 중에 하나. 다시 넣었지? 두 번째는 몇 가지 경우? 3가지 경우. 거기 얼마? 2가지야. 특정 사건. 이렇게 확률 구하는 거야. 자, 62번. 자, 62번 보면 모집단의 변수가
1, 3, 5, 7이 돼. 자, 여기에서 크기가 2인 표본을 5번 추출할 때 그 표본들로 만든 표본 평균이 x바야. 이 x바의 평균과 분산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어. 자, 우리 표본 평균을 x바라고 넣는다면 모집단의 확률 변수 문양 x라고 생각하면 돼. 자, 어떤 문제에서는 표본 평균을 y바입니다 라고 줄 거야. 그럼 모집단의 확률 변수를 뭐라고 생각하면 돼? 그냥 y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문제 풀기가 편해. 자, 그러면 이 모집단의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표를 그릴 수 있고 1, 2, 3, 1, 3, 5, 7 확률은 각각 4분의 1씩이야. 자, 그런 다음에 우리는 x바에 대한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 자, 모평균 먼저 구합니다. 1 곱하기 4분의 1 3 곱하기 4분의 1 5 곱하기 4분의 1 7 곱하기 4분의 1 계산 싹 해버리면 얘가 4가 되고 요게 이니셜 n의 값. 자, 모분상 구해봅시다. vx 제곱해서 곱하고 확률 변수 제곱해서 확률 곱하고 확률 변수 제곱해서 확률 곱하고 확률 변수 제곱해서 확률 곱하고 그리고 평균의 제곱을 빼주고. 자, 이렇게 되면 얘가 5라는 값이 나오는데 얘가 시그마 제곱이라는 값이다. 자, 그러면 우리 x바를 따로 구할 거 없이 x바의 평균은 뭐가 돼? 모평균 4와 같다. 자, x바의 분산은 표본의 크기 얼마? 거기다가 모분산을 쓰면 됐다. 자, 이 다음 내용은 이런 내용이야. 만약에 x라는 확률 변수, 모집단의 확률 변수가 이거 안 써도 돼 아직은 정규 분포에 따라갑니다. 그럼 여기서 크기 n인 표본을 뽑았어. n개의 표본을 뽑은 거야. 그때 만든 평균을 표본평균 x바라고 하지? 이 x바도 일종의 확률 변수라고 했지? 그럼 얘도 정규 분포에 따라가. 자, 여기는 평균함, 여기는 분산행함이야. 이 x바의 평균은 무엇과 같다? 모평균과 같다. 여기 애매해요. x바의 분산은 표본의 크기분의 모분산이다. 이런 정규 분포에 따라간다. 자명하지, 그냥 자명하고.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 그냥 써버릴 건 그랬다 죽은데 그냥. 자, 다시 정리하자. 자, 이제 개념 3이 되고요. 자, 표본 평균의 분포라고 했는데 첫 번째 1번은 표본 평균 x의 정규 분포와 오타다. 표준화인데 표준화라고 써있네. 오타야. 이 숟가락 이상해. 자, 다시 모집단의 확률 변수 x입니다. 얘가 정규 분포, 일반적인 정규 분포에 따라 가는데요. 자, 얘를 어떻게 하냐? 이 모집단에서 크기 n인 표본을 5번 이미 추출했습니다. 그때 x바 만들 수 있고 표본 평균 x가 얘도 정규 분포에 따라가는데 x바의 평균은 모평균과 같고요. n. x바의 분산은 표본의 크기분의 모분산. 이러한 정규 분포에 따라가는구나. 정규 분포에 따라가니까 우리는 뭘 할 수 있어? 표준화를 할 수 있다고. x바를 가지고도. 자, 그러면 저가 여기서 표준화 이제 하는 거야. 한꺼번에 갈게. 표준화한다는 건 뭐야? 표준 정규 분포를 바꾸겠다는 소리야. Z로. 그치? 이 Z 뭐야? 평균이 0, 분산이 1인 정규 분포가 바로 표준 정규 분포고 이 표준화 과정을 거치겠다고. 그런데 이때 Z와 x바의 관계는 자, 기본 공식은 시그마 분의 x 빼기 n이었지. 이때 원래 기본 공식의 시그마는 x의 시그마야.
근데 여기서는 뭐의 시그마를 써야 돼? x 바의 시그마 써야 돼. 여기다 루트 붙여. 이렇게. 그런 다음에 자 여기 x 바의 값에서 평균을 뺐는데 이때 평균도 x 바의 평균이야. 그런데 표본 평균 x 바의 평균은 뭐 평균인 것 같다. 이게 표준화 공식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가로 2번은 자 확률을 구할 수 있어. A x 바 표본 평균이 이러한 때 확률 얘도 표준화. 자 Z로 바꿔 여기는 살짝 지우고 이렇게. 자 양쪽 이렇게 분수 x바의 시그마 x바 a에서 x바의 평균이지만 무평균과 같으니까 n을 빼주고. 야 여기서 n은 무슨 의미야? 에이 앞에 말이 빠져있어서 그런 거야. 그래 표본의 개수라고 해야지. 또는 표본의 크기라고 하든가. 왜 근데 자꾸 그 단어들을 빼는지 모르겠어. 핸드폰 때문에 습관 들어서. 그것 때문에 아침아침 한다니까 나중에 생각해. 자 여기서의 n은 표본의 개수 또는 표본의 크기. 그런데 이항 분포에서 n은 n이 자꾸 나오잖아. 여기서 n은 독립시행의 총횟수 n번의 독립시행에서 여기서 n은 표본의 개수 또는 표본의 크기. 자 b 빼기 평균 n 이게 이제 표준화시켜서 확률 구하는 거야. 거기 보면 중심극한 정리라고 했는데 그 용어 필요 없어. 그 용어는 안 외워도 돼. 이런 게 중심극한 정리야. 모집단의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더라도 표본의 크기 n이 충분히 크면 즉 30 이상 표본 평균 x바는 정규 분포에 따른다. 표본의 크기 n이 충분히 크면 그것도 30 이상 뭐하고 비슷해? 이항 분포가 정규 분포로 근사될 때 조건과 비슷하지. 즉 여기서도 큰 수의 법칙이 적용된 거예요. 그러니까 x가 이러한 모집당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를 꼭 따라가지 않더라도 그 표본의 크기 n이 30 이상계가 되면 그때 표본 평균은 이러한 정규 분포에 따라가도 된다. 근사된다 이런 말이야. 그걸 우리는 중심극한 정리라고 하는데 그 고등학교 용어 아니야. 자 이제 이그젠플 63. 자 문제 읽어보면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과자의 무게. 자 우리 무게를 확률 변수 x라고 넣을 거야. 그럼 뒤에 문장 보면 이 무게가 평균이 120 표준 편차가 10g인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평균 120 표준 편차가 10이니까 10제곱으로 써야지. 자, 이 x가 모집단의 확률 변수라고 생각하면 돼. 과자를 몇 개나 생산하는지 공장에서 모르지만 아무튼 그 공장에서 생산되는 전체 과자의 무게는 이러한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이런 뜻이고. 자, 크기 25인 표본을 제출했잖아. 자, 그럴 때 이때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합니다. 우리는 뭘 구해주고 싶냐? x바가 표본 평균 x바가 116 이상 125 이하일 확률을 구해주세요. 자, 그럼 얘는 바로 표준화 과정 거치면 됩니다. 자, 여기 Z를 바꿀 거야. 분수꼴. 자, 여기 x바의 시그마야. 자, 표본의 크기 얼마? 25. 루트 n 25분의 시그마 모 표준 편차 얼마? 10. 자, 여기 116에서 x바 116에서 x바의 평균을 빼는데 x바의 평균은 뭐하고 같다? 모 평균 120과 같다. 자, 루트 25 분의 10 똑같이 쓰고 이번에 125 빼기 120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2 z 2.5. 자, 그러면 얘는
P 원래 마이너스 2에서 Z까지의 확률과 Z가 0일 때까지의 확률과 자, 0 이상 2.5 이하의 확률을 더해주면 되는데 우리가 정규분포, 표준정규분포 표를 이루려면 왼쪽의 숫자가 0이 돼야 되고 얘는 대칭성에 의해서 0, Z, 2 이거의 확률과 같다. 각각 표를 읽어서 더해주면 된다. 자, 이제 목평균의 추정과 신뢰구간. 자, 만약에 교육과정이 여러분들 바뀌었잖아. 여러분들 22 개정교육과정이 따라가는 거잖아. 그 만약에 교육과정이 안 바뀐 1년 선배들 확통이었다면 요 개념사가 마지막인데 여러분들은 뭐가 추가됐어? 뒤에 보면 개념 5가 있어요. 모비율이라는 게 추가됐어. 근데 원래 예전엔 있었어. 빠졌다가 다시 들어온 건데 대신 억울해하지 마. 여러분들은 원분별이 빠졌습니다. 그거 왜 빼지? 이건 왜 집어넣지? 하면 이해를 못하겠어. 다 있으면 되는데 원분별도 있고 모비율도 있으면 돼. 근데 여러분들 선생님 시절에 그 수학 양과 지금 너희들 이과 쪽에서 자연계열 쪽에서 배우는 양 비교하면 거의 반토막 나 있는 거 알고 있니? 그 양이 너희들 지금 이과 수학 양 많다고 생각하지만 선생님 시절에는 너희 양보다 2배 정도 많았어. 그 안에 있는 데 복소평면이라는 단어도 있고 대학교 1학년에서 배워도 되는 거를 막 고등학교에 막 때려 넣은 거야. 그 무하부르에 정리하는 것도 있고 복소평면은 실수축과 허수축으로 이렇게 구분해 축을 허수는 원래 그래프에 그릴 수 없잖아. 좌표평면에서 실수만 다루는 이 좌표평면에서는 허수를 표현할 수가 없어. 허수는 크기 비교를 할 수 없으니까. 근데 우리 1 플러스 3i 같은 걸 이렇게 사람들은 좌표를 만들어 이 실수 부분, 허수 부분 바꿔. 실수 축에는 1, 허수 축에는 3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이 복소수라는 1 플러스 3i의 크기가 있어. 이게 바로 이 길이야. 빗변의 길이. 이게 또 벡터의 크기하고도 연결이 돼. 이런 것도 있었다. 보니까. 평각이라는 용어도 있고 막 블라블라. 너는 억울해하지 말라고. 예전엔 양이 훨씬 더 많다고. 자, 이제 여기까지 했으면 우리 원래 교육과정이라면 마지막 개념이지만 여러분들은 마지막 개념이 아니. 자, 이제 모평균의 추정과 신뢰 구간인데 한번 읽어볼게. 추정, 신뢰도, 신뢰 구간. 추정이라는 거는 우리 알다시피 추측하는 거야. 그런데 모집단 전체를 조사하는 건 현실적으로 힘들잖아. 돈도 많이 들고 그게 다 조사가 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표본들을 먼저 추출한 다음에 그 표본들로 얻어낸 정보, 즉 표본 평균, 표본 분산, 표본 표준 편차 같은 걸로 전체를 예측하는 것. 이게 우리는 추정이라고 하는 거야. 이 추정하는 과정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야? 여론조사 있잖아. 우리가 1000명을 조사했다라고 대부분 많이들 기준을 냈는데 1000명 딱 전화 걸어보는 게 아니라 1000명이 될 때까지 무작위로 전화보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전화보는 횟수는 1000번보다 훨씬 많지. 10,000번이나 20,000번 될 수도 있어. 1000명을 추출할 때까지 전화해. 돈 엄청 많이 들어. 자, 이번에 뉴스 너희들 날 때 뉴스 잘 안 보겠지만 그 여론조사 조작하고 대납해가지고 지금 난리 났잖아. 정치인들 몇 명. 또 이미 깜빵에 가 있는 누구는 또 거기다가 또 유죄를 판결받았네? 참 가지가지들 해. 아주 그냥 가지가지들 해요. 그렇게까지 살아서 뭐 하려고 지금 한순간에 우리는 죽는 인간일 뿐인데. 자, 우리 이제 신뢰도를 봅시다. 신뢰도. 추정이 적중할 확률. 그래서 신뢰도 문제에서는 신뢰도 95%와 신뢰도 99%를 줘요. 자, 이 신뢰도가 95%다라는 건 그 추정이 맞을 확률이 95%. 추정이 적중할 확률이 99%이런 뜻이야. 자, 그리고 그 밑에 신뢰 구간이 있지. 우리 구간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 했어? 미적분에서. 부등식, 그렇지, 범위. 그 신뢰 구간은 모평균 N의 추정 범위야, 이렇게. 그걸 우리는 신뢰 구간이라고 해. 뿅뿅, 이렇게. 여기 이제 공식들이 있어. 그게 자음 내용이야. 자, 이제 가로 2번을 볼게. 이제 목평균 M의 추정인데
모평균 M을 추정하라라는 건 이 모평균 M의 신뢰 구간을 구해봐라 라는 거고, 통계수학자들이나 통계학자들이 막 열심히 계산을 해봤어. 이런 공식이 얻어져. X가 표본평균 빼기 K라는 어떤 상수값이 있고, 루트 N분의 표준편차 시그마, 그리고 모평균의 X가 플러스 K 루트 N분의 시그마. 자, 여기서 이제 이니셜 보자. X바는 뭐야? 표본평균 값이 주어집니다, 문제에서. 자, 여기 이 시그마는 원래 정확한 의미는 모 표준편차거든. 여기 쓰이는 이 시그마가 모 표준편차의 의미야. 원래 의미는. 야, 근데 생각해봐. 모평균도 추정하는 판에 모 표준편차를 어떻게 구해? 우리 표준편차 구하려면 분산이 있어야 되지. 분산이 쓰려면 평균값이 있어야 되지. 근데 모평균도 추정하는 판에 표준편차, 모 표준편차를 어떻게 구하냐고. 말이 안 되잖아. 실제로는 얘가 표본 표준편차야. 원래 의미는 모 표준편차의 의미지만 실제로는 얘 표본 표준편차야. 그리고 이렇게 관련 지우면 돼. 여기 표본평균 있잖아. 그런데 이 n이라는 건 뭐야? 표본의 크기야. 이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면 표본 표준편차나 모 표준편차나 거의 근사된다, 이런 뜻이야. 우리 거짓말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하잖아. 거짓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어. 새빨간 거짓, 남을 해치는 거짓말. 그 다음에 화이트 라이어, 남을 이롭게 도와주려고 하는 어쩔 수 없는 거짓말. 거짓말은 거짓말이지. 한 가지는 뭐야? 통계야. 통계는 발레가 엄청 무시하게 많아. 그럴 것 같아요가 통계잖아. 그러니까 통계를 자꾸 믿으면 안 돼. 이번에 그런 거 믿었다가 주식이 아주 깨작살 났지. 9,300까지 갔다고 우리나라가 지금 5,000대로 떨어졌는데, 원래 5,000 가는 것도 못 간다고 얘기했어, 다른 사람들은. 근데 이제 띵띵이 믿고 정부 믿고 막 1, 2하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몇 달 동안 그 사람들 돈 더 날아먹거든. 바로 1, 2로 진발되고 내가 주식이라는 게 학업적 도박이잖아, 나라에서. 근데 그게 이제 선순환 구조도 일으키니까 기업에 투자도 할 수 있고 기업 가치가 올라가기도 하고. 근데 또 우리 권력 가진 띵띵이 누군가 부부는 그걸 또 조작해가지고 한 20억 30억씩 그걸 또 벌려고 또 그 조작하고 주가를 참 진짜 가지가지들. 안 그래도 부자인 사람들이 참 웃기지 않냐? 안 그래도 그 부자인 사람들이 그래서 부자가 된 것 같아. 아무튼 요게 이제 추정 공식인데, 여기서 이제 헷갈리고 아직 정의되지 않은 K잖아, K. 이 K는 자, 신뢰도 상수라고 하고, 자, 얘를 이렇게 하는 거야. 신뢰도가 알파라고 해볼게. 퍼센테이지 뗀 거야. 아까 95%의 신뢰도라고 하면 그 퍼센테이지 떼면 얼마야? 0.95가 되겠지? 그런 숫자야. 자, 신뢰도가 알파일 때 K 값을 어떻게 주냐면 Z. 이 Z는 표준정비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야. 아이고, 미쳤어. KK 있어야지. 이때가 신뢰도 알파가 나오는 때. 이때 이 Z 오른쪽의 양수값을 신뢰도 상수라고 불러. 그러면 자, 95%의 신뢰도가 있다고 쳐봐. 이 95%일 때 K값은 1.96이거든? 그런데 확률을 구했더니 마이너스 1.96과 Z라는 확률 변수가 플러스 1.96 사이에 있어요. 이 확률이 바로 0.95가 나옵니다. 이때 얘가 신뢰도 상수야. 그럼 95% 신뢰도가 나온다면 얘가 2.58이거든? 이거 외우는 거 아니야? 99% 이거 다 문제 줍니다. 신뢰도일 때는 이 신뢰도 상수 K값이 2.58인데 이런 표가 주어져. 마이너스 이 표가 아니라 이런 확률이 주어진다. 이때 뭐야? 0.99가 된다.
자, 이제 세 번째. 목평균 M의 실내 구간의 길이와 최대 오차라고 해서, 자, 우리 실내 구간, 이 부등식이 있잖아. 실내 구간의 길이는 어떻게 구해? 부등식의 길이를 구하라는 거야. 실내 구간 길이 어떻게 구할 거고? 부등식의 길이 어떻게 구해? 큰 값 빼기 작은 값이잖아. 이 오른쪽에서 왼쪽 거 빼봐. 그럼 얼마가 돼? 2K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게 바로 실내 구간의 길이야. 자, 얘 1번이고 두 번째는 뭐 최대 오차라고도 하고 그 옆에는 뭐라고 써있어? 오차의 한계라고도 쓰고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면 돼. 얘를 좀 더 편하게 풀면 표본평균과 모평균의 차 다 같은 말이야. 자, 절대값. 차니까 절대값, 표본평균 x바에서 모평균 n을 빼는 거야. 이거 되게 외우기 편해. 실내 구간의 길이에서 2만 빼버려. 그냥 외워서 쓰는 거야. 이게 바로 최대 오차. 오차의 한계, 다른 길게 표현하면 표본평균과 모평균의 차. 이 내용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이제 요거에 대한 이그젠플 한번 쫙 있습니다. 자, 64번. 빨리 하면 또 쉬는 시간 갖고 하자. 자, 100명을 이미 추출하여 키를 조사한 결과, 밑줄 쳐봐. 100명을 이미 추출하여 키를 조사한 결과 평균이 170이야. 이때 이 평균은 뭐 평균이야? 문장을 한번 봐. 무슨 평균일까, 얘는? 100명을 추출하여 키를 조사한 결과 평균이 170이래. 이때 이 170이 바로 뭐야? 100명을 추출했잖아, 표본을. 그 100명 갖고 조사했잖아, 평균을. 그건 평균이지. 자, 그리고 옆에 표준편차 있잖아. 그냥 얘는 표준편차인데 정확하게는 표본 표준편차야. 100명 표본의 표준편차. 근데 그냥 표준편차 시그마라고 생각하고 그게 10이래. 자, 평균, 키의 평균 M에 대해서 1번 실내도 얼마일 때 실내 구간 구하래? 95%일 때. 자, 그때 실내도 상수 K는 1.96이라고 다 주어줍니다. 근데 여기는 그냥 암수뿐이야. 자, 그럼 어떻게 돼? X값 얼마? 170 빼기 K 1.96 곱하기 루트. 자, 표본의 크기 얼마? 100. 자, 시그마 10 그냥 막 쓰는 거예요. M 170 플러스 1.96 곱하기 루트 100분의 10. 계산 직접 하세요. 자, 두 번째는 실내도 몇 퍼센트? 99%일 때 실내 구간 구하래요. 그럼 이 1.96 대신에 뭘로만 바꾸면 돼? 2.58로 바꿔주면 돼. 그리고 또 계산. 소수점 계산 잘 하시고. 자, 65번이야. 자, 문제 보면 모 표준 편차가 5인 정규 분포를 따라간대. 자, 시그마가 5라고 쓰면 되고. 자, 95%로 추정한대. 실내도 95% 추정. 자, 실내 구간의 길이를 얼마 이하? 네, 0.7 이하가 되도록 표본의 크기를 얼마 이상으로 해야 하는지 구해주세요. 자, 그러면 실내 구간의 길이를 써야지. 자, 2 곱하기 K. 실내도가 95%야. 실내도 상수 K 값은 1.96이고, 이건 다 문제에 주어집니다.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시그마가 5. 얘가 얼마 이하? 0.7 이하야. 자, 이거 부등식 얼마든지 풀지. 숫자 정리하고 양변 제곱해서 n의 범위 구하면 돼. 그럼 n이
24. 얼마로 계산되냐면 0.1로 계산될 때. 자, 그러면 표본의 크기 n은 얼마 이상 가야 돼? 이 부등식에서 보면 20. 표본의 크기 얼마 이상 돼야 돼? 24.01이 밑에 문제. 그러면? 780원. 땡큐. 왜 대답을 안 하고 멍때리고 있나 했더니 내가 잘못했네. 땡큐. 그럼 표본의 크기 얼마로 가야 돼? 등호 있잖아, 등호. 748 이상이 돼야 되지. 만약에 등호가 없이 여기 소수점이 나온다면, 등호가 있지만 소수점이 나온다면 742개 이상 뽑아야겠지. 그렇다면. 아니 어떤 문제 소수점이 나온다. 그게 바로 66번에 관한 문제야. 자, 66번에 관한 문제도 얘는 모평균과 표본평균의 차네. 자, 66번이요. 모표준편차 시그마가 12고, 자, 신뢰도 95%로 추정할 건데. 자, 문제는 모평균과 표본평균의 차를 4 이하로 가야 된대. 모평균과 표본평균의 차가 바로 여기잖아. 이 공식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그래서 저기다 이제 값만 집어넣으면 됩니다. 신뢰도 95% K 값은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씩. 얘가 얼마 이하? 4 이하. 여기서 계산했더니 이 n이 아까 24.01. 그래서 표본의 크기는 얼마 이상 돼야 돼? 25개 이상. 이렇게 가야지. 자, 67번. 오늘 마지막 문제. 자, 이제 그러면 다음 시간에 딱 한 페이지 남았어. 그거 하고 문제 연습 조금 더 앞에 걸로 앞에 다 들어갈 거야. 다음 주에는 문제 연습 조금 한 다음에 딱 마무리 되면 되겠네. 알고 있어. 자, 정규분포 n을 따르는 모집단에서 표본을 추출하여 모평균을 추정하려고 하는데, 모평균 m에 대한 신뢰 구간에 대하여 옳은 것을 모두 고르래. 자, 문제의 질문은 신뢰 구간의 길이를 묻고 있어. 그럼 신뢰 구간의 길이 공식을 한번 써보자고. 자, 2k 루트 n분의 시그마. k는 신뢰도 상수. 신뢰도가 커질수록 k 값도 커집니다. n은 표본의 크기. 자, 그런데 이 신뢰 구간의 길이에서 이 시그마 있잖아. 이 표준표가 시그마는 그냥 일정한 값이다. 변함이 없어. 그렇게 생각하면 돼. k하고 n만 변하는 거야. 자, 기억. 신뢰도를 낮추는데, 신뢰도를 낮춰. 그럼 k 값이 작아져. 자, 그리고 표본의 크기 n을 크게 만들어. 그럼 이 신뢰 구간의 길이는 어떻게 돼? 짧아져, 길어져. 즉, 이 값이 커져, 작아져. 이 말이야. k는 작아져. n은 커져. 그렇지. 작아진다, 짧아진다. 기억 동그라미. 자, 니은 신뢰도를 낮춰. 신뢰도는 다운. 신뢰도 값을 작게. 그럼 K도 작게 되고, 이번엔 뭐라고 써? 표본의 크기를 작게 하면 신뢰 구간의 길이는 길어지니? 라는 거야. 자, K 작게 만들지. 그런데 이 N은 작게 만들지. 이렇게 나눠서 보면 얘는 커져, 이 K는. K가, 작아져. 그런데 얘는 어떻게 돼? N을 작게 만들어. 분모를. 커지지. 작아지는 것과 커지는 게 곱해지면 커진다, 작아진다 확정할 수 없지. 자, 그래서 얘는 길어진다, 말도 안 돼, 짧아진다. 그것도 말이 안 됐던 거야. 이은 땡. 자, 신뢰도가 일정이야. 디귿. 신뢰도 일정. 변함이 없습니다. 즉, K값 일정. K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표본의 크기 N은 작게 만들어. 얘는 그냥 일정한 값. 시그마야 원래 일정. n이 작아져. 그럼 분수는 커져. 그치? 그러면 신뢰 구간의 길이는 뭐야? 큰 값을 갖겠네. 즉 길어진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 그래서 디귿도 거짓이네. 거기는 짧아진다. 작아진다. 신뢰 구간의 길이가 짧아진다. 이렇게 표현됐어. 그래서 거짓 이렇게 된 거야. 참은 기억밖에 없습니다요.
야